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5분을 언제 사용할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은 새벽 또는 이른 아침 시간을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이른 아침과 새벽 시간을 강조하니까요. 물론 이른 아침을 강조하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충분히 맞는 말입니다. 막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 우리 뇌의 각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루 중 그 어떤 시간보다 마치기 직전 5분도 아주 중요한데요. 그냥 하루의 마지막이라기보다 하루 중 하고 있는 일의 마치기 직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이유로 마치기 직전 5분이 중요하다는 걸까요? 먼저 마치기 직전에 내는 각성 수준과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오히려 오래 쓰니 더 피곤한 거 아니야 생각할 텐데요. 그러나 우리 뇌는 일을 거의 다 끝내갈 때 거의 다 했다라는 보상의 기대감으로 도파민을 엄청나게 분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와 같은 긴장감은 집중의 노르에피네프린을 더 많이 나오게 만들죠. 결과적으로 마치기 직전에 내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영향으로 인해 가장 몰입하기 좋은 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랜 시간 일하고 자 요것만 하고 끝내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더 오래 집중한 경험들이 있듯이 이 또한 같은 이유죠. 마치기 직전의 시간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 바로 우리 뇌가 가장 현명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은 전전두엽을 활발하게 만드는데요. 전전두엽의 특별한 능력 중 하나인 자기 반성이나 성찰의 능력도 함께 향상된다는 겁니다. 이를 초인지 또는 메타인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 내가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예상으론 단 1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 2시간 이상 걸렸다면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구나, 시간을 넉넉히 잡아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향상된 메타인지는 나에게 최적화된 목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요. 그래서 마치기 직전의 뇌를 가장 현명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기 직전의 시간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 다음 시작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부를 끝내고 바로 책을 덮어버리면 우리 뇌는 이제 공부는 끝났다 이렇게 판단해버립니다. 물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때 우리 뇌는 방금 한 공부와 관련 없는 생각들이 주로 떠오르고 이런 잡생각들은 다음 시작을 어렵게 만들죠. 왜냐하면 어제 했던 공부가 잘 기억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히 어제는 이해했던 개념이 단 하루 만에 이해가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죠. 하지만 마치기 직전에 단 5분만이라도 다음에 이어서 해야 할 공부들을 조금이라도 확인하고 끝냈다면 우리 뇌는 그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 판단하는데요. 그럼 그 공부를 더 오래 기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 용어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하는데요. 자이가르닉 효과는 완성된 일보다 미완성된 일들을 더 오래 기억하는 현상을 의미하죠. 네, 우리가 어제의 마지막과 다음 시작을 어설프게라도 확인하고 왔다면 우리 뇌는 이미 공부를 시작했다고 판단하므로 우리의 잡생각들이 줄어들게 만들거나 잡생각들이 난다고 해도 아까 공부와 관련된 생각들이 더 많이 난다는 겁니다. 네, 비록 어설픈 시작이라도 우리 뇌는 무의식 상태에서 그 공부를 염두에 둔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일이든 마치기 직전, 즉 단 5분만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것과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건데요. 그럼 마치기 직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먼저 내일의 할 일의 첫 페이지, 목차들을 조금이라도 확인하고 끝내보세요. 이렇게 짧은 확인이 우리 뇌의 무의식에 반영되고 그럼 그와 관련된 생각과 기억이 좀 더 많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일을 위해 준비를 살짝 해두세요. 예를 들어 내일 가져가야 할 것들을 미리 가방에 넣어두거나 미리 정리해둔다면 그 작은 준비가 내일을 은근히 기대하게 만듭니다. 우리 뇌는 경쟁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할 때 자신감을 가지듯 그 작은 준비가 앞서간다는 기대를 형성하게 만들고 또 그 기대는 동기를 높여 내일의 시작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어렸을 때 하루를 마무리하며 일기를 쓰듯이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직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마지막 시간은 고도의 집중력과 함께 자기 성찰의 능력도 강해지기 때문에 그 어떤 시간보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루 종일 게으른 행동을 했으면 어떡하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 게으른 행동을 마치기 직전에 단 5분만이라도 내가 미뤘고 해야 할 일을 확인하거나 준비해보세요.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다음에 내가 한다면 요것만 해두자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만약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놀기만 한다면 우리 뇌는 점점 무기력해질 텐데요.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은 그 어떤 시작도 할 수 없게 만들죠. 실제로 우리 뇌는 뭔가 하고 있을 때보다 해야 할 일을 미루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네, 앞서 말한 전전두엽은 윤리적인 생각과 일의 가치도 담당하고 있는데 할 일을 미루는 상황은 윤리적이지 않고 가치롭지도 않다고 여기므로 은근히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할 일을 미루면서 내가 편한 것만 하고 다닌다면 제대로 시작해야지란 그런 거대한 생각보다 내 마음껏 놀고 마지막 단 5분이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잠깐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우리 뇌는 단 5분이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신호를 확인하고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학습된 무기력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거든요. 네, 마지막 단 5분이라도 내 할 일을 했다는 생각은 스스로의 자책을 멈추고 가치로운 일을 잠깐이라도 했다는 것에서 우리 뇌는 활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조금씩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한 순간은 멈춰있는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시작했다면 우리뇌는 피곤하더라도 그 관성으로 인해 조금 더 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반대로 새로 시작하는 것엔 큰 각오와 더 많은 정신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뇌의 메커니즘을 이용해 보자는 건데요. 즉, 잘 나가고 있을 때 완전히 멈추기보다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다음 시작을 한다면 멈춘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힘든 거 아니냐 하실 텐데요. 우리뇌는 충분한 수면만 취한다면 엄청난 회복력이 있으므로 절대 걱정할 필요는 없죠. 네,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나서 그 마지막을 조금 더 변형하자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